easy go. 안녕하세요. 탈도사입니다. 오늘은 관성과 재성을 가지고 직장인 팔자를 분석해 볼까 해요. 이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제가 좀 전제를 좀 깔고 갈 부분이 있습니다. 사주팔자는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패턴만 분석해 가지고는 되지는 않습니다. 올바른 통변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현실적인 면을 염두에 두어야 하거든요. 현실적인 면을 배제하고 사주를 패턴만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굉장히 뜬구름 잡는 통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염두를 해두고 통변을 해야 될 부분은 현실적인 면을 항상 먼저 전제를 깔고 가야 된다. 제가 사주팔자를 가리키거나 어떤 다른 분들의 통변을 들을 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너무 원리 원칙적으로 교과서에서 배운 듯이 사주팔자를 이렇게 풀이한다는 거예요. 그 풀이가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것은 예를 들자면은 프로그래머가 컴퓨터한테 얘기하듯이 기계적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현실적인 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현실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주 이전에 현실이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분석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직장인 팔자를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현실적인 면을 고려한다고 하면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는요, 평생 직장 개념이 있었는데 이게 90년대 특히 IMF를 거치면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인간의 수명도 상당히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서 어떤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한다는 것은 특히 그 회사에서도 그 직원을 평생토록 책임진다는 것은 이제 많이 그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요. 그런 문화가 사라진 지가 좀 꽤 됐죠. 요즘에는 한 40살 초중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직장 자리에서의 어떤 그 위치가, 입지가 되게 약해지게 되거든요. 이러한 현실을 가지고 사주 해석에도 좀 반영을 하라는 그러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관 있고 정제 있고 하는 사람 보고요. 나이가 50이 되던 60이 되던 직장 생활을 계속 해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가서 일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그런 분들이 일할 공간은 점점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업길을 걸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그분이 갖고 있는 정관과 정제를 사업 활동에서 어떤 패턴으로 이용할지를 또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실 상황도 항상 염두를 해 두십사. 그런 의미에서 먼저 전제를 깔고 갑니다. 먼저요. 관성이 발달한 사람은요. 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직장 자리의 어떤 패턴을 잘 따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뭐 관성이 의미하는 자리나 직책 이런 것들이 발달된 어떤 조직 환경에서 많이 근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관은 대체로요, 오래도록 꾸준히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편관은요, 자기가 불리하면은 직장 생활 했다가, 자기가 유리해져가지고요, 직장 생활이 필요 없게 되면은 튀어나가서 막 자기 사업길로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이것이 막 수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패턴이 편관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했다가 사업 생활했다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편관이요. 때로는 편관 속성의 직장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면 또 오래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특수행정. 특수행정이 뭐냐면요. 뭐 외교나 법무나 수사처럼 특수한 분야의 어떤 행정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일을 하거나 또는 공학기술행정.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또 평관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일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관성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또는 관성이 약하다고 한다면요, 어떠한 조직이 괜찮느냐? 이제 아까 관성이 자리나 직책 이런 걸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없다고 한다면요, 진짜 실제로 승진이나 직책, 직급의 의미가 굉장히 적은 분야에서 일을 하시게 됩니다. 대체로 이런 어떤 속성이 있을 거예요. 승진을 해도 호칭이 거의 변화가 없는, 뭐 예를 들어서 승진해도 호칭이 선생님이나 연구원으로 불리거나 승진 안 해도 호칭이 선생님이나 연구원으로 불리는 어떤 그러한 조직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뭐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전문직 정도 될 수가 있겠네요. 아예 내가 뭐 그런 데를 못 구했다라고 한다면 아예 해외로 나가버려서 직장 환경을 구하기도 해요. 저희가 평소에 누누이 말하는 그 무대 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성이 약하거나 무관성인 경우에는요, 해외 이런 데 나가가지고 또는 외국계 이런 조직 환경에서 근무를 많이 합니다. 또 이런 관성이 약하거나 무관성인 분들은요, 주로 조직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요, 직책이나 직급, 이런 의미가 좀 약한 부서에서 업무를 보게 되는데, 대체로 이런 업무가 뭐 교육 업무라든지 예술 업무라든지 연구 업무라든지 서비스 업무는 조직에서 보통 인사, 노무, 총무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부서라든지 법무나 의료 속성의 어떤 업무, 이러한 데서 일하는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으로 재성을 말씀드릴 텐데요. 재성은요, 노동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돼요. 노동력의 대가인데, 노동력을 제공해주고요. 대신에 돈을 받는 거죠. 즉, 노동력과 돈을 교환하는 것입니다. 정제는요, 꾸준히 안정적으로 발생하는 금전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월급 형태처럼 매달 꾸준히 규칙적으로 일정 금액이 나오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제가 발달한 사람들은요, 월급이 보통 잘 나오는 어떤 직장인의 모습이 많죠. 특히 기본급의 비중이 높은 월급쟁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편제는 이것과 약간 다르죠. 돈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아니라 나오기도 했다가 안 나오기도 했다가 좀 그러한 속성의 재물이에요. 월급 재물하고는 뭔가 좀 속성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편제를 사업 재물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직장에서는 뭔가 기본급이 아니라 수당, 인센티브처럼 뭔가 일을 완료하거나 목표점에 도달했을 때만 나오는 그러한 급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재성이 없다면은 어떠한 속성으로 돈을 버느냐? 진짜 사주에 재성이 없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요, 주로 기술료나 면허료, 말 발음도 안 되네요. 면허료, 이러한 형태의 어떤 돈으로 급료를 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뭔가 지분 형태로 나오는 배당금, 이러한 형태로 수입이 이루어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재성이 없는 사람이 조직 생활을 하게 되면 대체로 기술료, 면허료, 배당금 같은 수익이 더 많게 됩니다. 아니면 재성이 아예 없으면요, 무대 뒤인 해외로 나가버리는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해외 직장이라든지 외국계 직장으로서 조직 생활을 만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뭔가 조직 직장끼리 생명이 또 끝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대전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국가라든지 그 사회라든지 그 시대에 따라서 또 일찍 직장 생활을 그만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체로 이제 이렇게 되신 분, 이런 사주 구조들이, 직장인 사주 구조들이, 직업을 그만두게 되면요. 결국엔 사업을 하시게 되는데, 대체로 이런 분들은 비겁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동업 형태의 어떤 사업을 많이 구하시게 될 겁니다. 대체로 단독 사업은 비겁이 월주 정도에 있어줘야 단독 사업이 되는데 이게 없다고 하면은 대체로 동업 사업이 많고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사업 형태일 경우에는 가족 동업 형태로 먼저 만들어 가고요. 규모가 커지게 되는 경우에 관성이 많은 그런 분들은
큰 조직체의 관리나 통제를 받는 모습으로서 사업을 한다는 거죠. 주로 납품업, 대리점업, 브랜드 사업, 프랜차이즈 같은 게 관성의 보호를 받는, 즉 큰 조직체의 관리를 받는 모습의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 말고 다른 욕심도 많이 있어요. 시간이 되면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관성과 재성만 가지고 직장인의 어떤 그 사주를 한번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시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